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경기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서 학생들이 올해 저한테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경기고를 희망하거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고 영어가 어떠냐 이렇게 좀 질문이 많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경기고 영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최대한 잘 정리해서 네,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먼저 이제 바로 경기고 영어 내신은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 부분 위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 영어 내신이 어때요? 라고 학생들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답은 쉽냐 어렵냐 요겁니다. 근데 경기고 영어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2가씩 매 시험 들어가고요. 부교재 지문은 40개 내외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항상 경기고에서 이제 일상적이던 패턴인데 다만 이제 작년에 살짝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학년 부교재를 살펴보면은 원래는 기존에는 항상 교과서에다가 이제 모의고사 2회 정도 들어가는 게 항상 고정이었습니다. 경기고에서.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경기고 부교재였는데 작년 2학기부터는 EBS 교재 한 권이 추가가 되고 게다가 소설 하나까지 추가가 돼서 무려 4개의 교재가 이제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이 모의고사 정도는 미리 많이 기출 풀어보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조금 이제 성적을 가르기 위해서 범위를 더 늘리고 조금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EBS 교재 그리고 소설까지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항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선택형은 즉 객관식은 21문제에서 24문항 60점 배점이고 서답형은 11문제에서 13문제 정도 이렇게 평균 이제 구성이 되는데 가장 이제 문항수가 많았던 경우는 선택형이 24문항인데 서답형이 12문항 해서 이제 1학년 작년에 이렇게 총 36문항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근처 이제 학교 그리고 자사고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이 정도면 가장 많은 편입니다. 특히 서답형이 10문제 이상 넘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는데 경기고는 가장 유명한 게 서답형의 비중이 많고 문항수도 많고 답안의 길이도 길다. 이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정말 다 외우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전형적인 수능 모의고사형으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 어법, 순서, 삽입, 빈칸 등등 이제 수능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독해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뭐 한두 문항 정도는 경기고 스타일로 출제하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도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작을 해라. 근데 그게 부분 영작일 수도 있고 전체 통 문장 영작일 수도 있고요. 우리말로 설명해라, 서술해라. 요거는 문법적인 부분을 서술해라. 요렇게도 나오거나 혹은 뭐 내용에 관한 것을 우리말로 서술해라. 요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법상 틀린 곳을 고쳐라.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경기고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플러스 빈칸을 채워라 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자, 경기고 영어 내신 출제 경향의 포인트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교과서와 모의고사까지 들어갔어도 시험 범위가 많았는데 여기다가 EBS 교재 플러스 소설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특히 소설이 처음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게 교과서나 모의고사 공부하는 법이랑 소설 공부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재마다 또 공부 방법도 달리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항수가 역시 많습니다. 특히 서답형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르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 경기고 하면은 암기 위주로 조금 영어를 공부를 한다. 암기를 잘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해도 학교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암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으면 너무 쉽기 때문에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변형의 대표적인 이제 유형은 어휘들을 살짝 바꿔놓는다던가 혹은 어법을 살짝 비슷하게 혹은 뭐 구조를 약간 다르게 해서 바꿔놓으신다던가 해서 학생들이 외운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잘 캐치해야 되는 걸 이제 성적을 가르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셔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암기만 달달한다고 사실 능사는 아닌 게 경기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경기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문법을 항상 이제 변형 출제하시고 플러스 서답형의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답형 비중이 올라가면 문법과 관련된 뭐 영작 그런 수정형 문제의 비중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경기고는 무조건 문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뭐 문법 중요하다 하지만 경기고는 문법의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법을 무조건 잘 개념을 쌓고 있어야 하고 플러스 기본 영작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암기를 다 해서 영작을 정말 외운 대로 그대로 잘 쓸 수 있다 하면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지만 암기가 조금 약하다 하면은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기력은 사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암기가 많이 힘듭니다. 암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는 학생들은 본인에 맞게 어느 정도 전략을 짜서 암기 분량은 최소화하되 조금 융통성 있게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기른다던가 해야겠지만 가장 이제 기본 베이스는 그래도 암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고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많고 써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어 공부 그리고 암기에 필요한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제 수업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진도 나가기도 굉장히 빠듯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와서 뭐 공부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업 시간 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어법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경기고 영어 내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제 수업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에 대한 소개이자 효과적인 대비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진도를 빠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진도를 빠르게 빼서 학생들이 최대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제 실제 이제 커리큘럼을 살짝 요약을 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제 수업이 일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가 본 수업이고 7차 시는 최종 직보, 그러니까 마무리 수업인데요. 1차 시 때 교과서 2과를 다 나갑니다.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교과서 한 과당 한 주 해서 1주차, 2주차 이렇게 나눠서 나가기도 하는데 경기고는 2주차까지 교과서를 해버리면 부교재 진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2주 정도 부교재를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학습량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이제 시간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교과서 2과를 최대한 빠르게 빼고 그 다음에 4주 동안 이제 부교재 진도를 다 나갑니다. 그래서 경기고는 항상 무조건 제가 마지막 시간은 복습 시간을 꼭 넣습니다. 시험 범위가 워낙 많으니까 학생들이 복습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뭐 이때 2차시, 3차시 때 배웠던 거 그리고 교과서 내용 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실 경기고는 제가 항상 6차시와 최종 직보 사이에 한 번 정도 더 무료 클리닉이라고 해서 한 번 정도 더 복습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복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시가 수업 시작인데 수업 전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테스트 시간이라고 해서 30분 정도 제가 학생들을 일찍 오라고 해서 단어 그리고 리뷰 테스트를 보고요. 일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평일 한 회 정도는 불러서 또 역시나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에 대한 암기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업 전에 보는 테스트는 실제 모의고사 같은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평일에 와서 클리닉 시간에 보는 테스트는 암기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문장 암기, 작성하는 연습 이런 거 위주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많은 분량을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지, 아니면 정말 주 1회만 믿고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따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고는 무조건 역시나 기본 어법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어법 개념을 잘 다질 수 있게 제가 집중 케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기고 기출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예시인데, 원문은, 즉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운 예문에서는 여기에 대시라고 되어 있던 걸 실제 기출에서는 위치라고 바꾸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법 개념을 모르고 암기만 했을 때는 내가 외운 거랑 다르다. 그럼 어법상 틀린 거 고르시오 했을 때 4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사실 대을 위치로 바꿔도 문법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질 수 있게 선생님이 어떻게 바꿔 놓으시든지 기본 개념이 되어 있으면 암기 상관없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요거는 굉장히 쉬운 예시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고1 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요 정도는 어렵지 않게 푸는데, 막상 제가 실제 시험 기간에 경기고나 이렇게 학생들 보면은 요 정도 개념 안 돼 있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 위주로 공부했어요, 영어를 많이 쉬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개념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제가 어떻게 케어하느냐.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 어법 개념 영상은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분량 정도 제가 혼자 찍어서 학생들이 최대한 경기고에서 필요한 개념을 1시간 분량으로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영상을 제공한 다음에, 학생들이 꼭 시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플러스 워크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유독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 제가 워크북 자료는 굉장히 많으니까 워크북으로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가 어렵다 하면 관계대명사 문제 풀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서, 아무리 어떻게 변형이 출제가 돼도 결국엔 본인의 기본 지식으로도 풀 수 있게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찍었던 영상을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혼자 제가 핵심 어법 개념을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이런 뭐 고르기 문제라던가 경기에서 출제되는 고치기 유형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조금 많이 쌓았다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경기고에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하려면 실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형 대비 실전 리뷰 테스트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변경돼서 출제됐을 때 대비할 수 있게 유의어 학습, 리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예시인데요. 실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했던 예문에서는 진화가 웃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던 지문이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chose 이렇게 바꿔놓으셨는데 요것도 바꿨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즉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변형된 거를 대비하려면 암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문맥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런 단어장을 제가 준비를 해서 기본 이제 단어들 플러스 뜻과 함께 유의어를 다 제공을 해서 이것까지 다 시험을 봅니다. 유의어까지 잘 쓸 수 있는지 테스트까지 본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닉 테스트를 평일 1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실제 시험처럼 어법상 틀린 거 고쳐라 그리고 영작해라 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외운 대로 그대로 출제를 안 하고 변형을 해서 실제 시험처럼 학생들이 조금 실전 대비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뷰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실제 문제처럼 풀면 제가 첨삭을 해주고 성적표까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반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경기고 같이 시험 범위가 많은 경우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양으로 승부를 하면 얼마든지 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 범위가 많은데 그 각 지문당 여러 문제를 풀면은 학생들이 지쳐서 다 못 풉니다. 풀 시간도 없고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최대한 경기고 스타일이고 좀 고퀄리티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선별해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하는 자료 플러스 시중에서 좋은 문제들 다 이제 제가 다양하게 제공을 하는데요. 작년에 나갔던 자료들 예시 드리면, 그래서 워크북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고 플러스 다른 학교 시험 문제들 매년 업데이트를 해서 워크북을 제공해서 이렇게 워크북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요.
특히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영작으로 출제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주요 문장 정리라고 해서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 직보 자료를 예시로 가져왔는데 사실 모의고사 한 지문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인데 학생들이 시험 범위로 4, 50개를 이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교과서, 소설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정리해서 주는데 생각보다 뭐를 많이 표시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표시해 놓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거 영작 표시해서 실제로 이제 출제가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길이가 한 8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경기고 1등급 전략. 이건 뭐냐? 제가 이제 꼼꼼하게 학생들 관리를 해서 제 수업이 사실 대형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잘 관리를 해서 기본기를 다질 수 있게 영상 보면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 저와 클리닉하면서 다질 수 있게 하고 세 번째, 경기고는 그래도 매년 출제되는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기고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그런 거를 반복 학습을 하면서 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사분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